주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장 마치고 5월 13일인데 포스코 퓨처엠, 국내 대표적인 배터리 소재 업체 포스코 퓨처엠이 1조 1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NXT라고 이야기하는 대체거래소에서 8%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가 어떤 의미이고, 또 투자가 입장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걸 유상증자를 받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단기와 장기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포스코 퓨처엠이죠. 국내 대표적인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대부분은 보통 에코프로나 이런 그룹들은 양극재만 많이 생산하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과거 포스코 ESM을 합병하면서 실제적으로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포스코 엠텍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광양이나 포항 쪽에서 실제로 양극재 생산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이제 시장에 나온 이야기는 바로 IR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에 대한 자체 IR 자료인데 한번 보도록 하면, 아직은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 1100만 주 정도. 그래서 유상증자 비율은 대략 14.8% 정도고, 발행 가액은 95,800원인데 이거는 사실 확정은 아닙니다. 6월 중순 정도에 다시 바뀌게 되는, 최종 발행 가격은 7월 16일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삼성 SDI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발행 가액에서 보시다시피 확정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증자 규모는 대략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은 아래 표에 다 나와 있어요. 증자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보통 기준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7일이 기준일이니까 다른 별다른 이견 사항 보게 되면 이게 번복된다든지 취소되지 않는 이상 6월 17일 하루 첫날 6월 16일이 권리락이 되는 거고, 유상증자 물량을 받을지 안 받을지 최종 결정은 이틀 전, 그러니까 만약에 그 6월 15일이 주말이 아니라면 6월 15일까지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정으로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청약을 하는 거는 7월 중하순, 그리고 청약을 하고 돈을 넣고 내 계좌에 유상증자 받은 물량이 들어오는 거는 8월 초순이 되겠죠. 요런 일단 어떻게 보기에는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그 공시부터 짧게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조 원 정도 규모인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제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밝혔던 그 전기차의 전망인데, 사실 왼쪽에 있는 글로벌 전기차가 판매량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지금은 좀 유명무실할 것 같고,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를 감행했는가에 대한 이슈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어떤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FEOC 규정이라든지 또 반도체 전기차 보조금 IRA 규정 그런 거 해가지고 탈중국화의 동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25작년도 5월달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CRMO를 발효하면서 어느 정도 핵심, 이게 이제 보면 글로벌 기준일 때 원자재의 이제 자국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그런 관점이 있고, 요거는 길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금을 통해 가지고 1조 1천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2천억 정도는 전구체 원료 구매를 사용을 하고, 또 시설 자금으로 공시가 된 대략 1,800억 정도는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정비선 경상은 그냥 헐려도 되는 거고요. 대략 양극재 광양 공장, 포스코가 광양하고 포항에 공장이 있죠. 양극재 공장 맞죠? 헷갈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정설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오른쪽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6,800억 정도, 6,300억 정도가 타법인 취득 자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해외 법인, 별도 법인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강화하는 거죠. 북미 양극재 합작 법인이니까 GM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캐나다 케벡시에 GM과 합작 법인 하나 설립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85대 15. 그러니까 포스코가 85, GM이 15% 정도 지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은 조금 상호 관세 이슈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픕니다만은, 실제적으로 IRA 우회적인 차원에서 캐나다 쪽으로 진행하는 양극재 공장이 되는 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3,500원이 투자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구형 흑연 같은 경우도 2,700원,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상증자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많은 주주분들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일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내려가니까 지금 NXT에서 지금 8%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많은 투자자분들은 주주 배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어떤 삼성전자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최근에는 한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일시적으로 하락하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조 정도를 조달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깜짝 놀란 겁니다. 조단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많이 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만약 LNF라든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그룹과는 달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스코는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소재 밸류체인을 하나 형성하는 게 장기 플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스코 이번 유상증자는 포스코 퓨처엠만 유상증자가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 차원에서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지분율만큼 대략 56% 이상 갖고 있는데 5,300억 정도를 같이 투자를 들어가는 거고 기타 다른 계열사도 투자가 좀 들어가는데 포스코 그룹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배터리 속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포스코 퓨처엠의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그리고 삼성 SDI 등으로 추론이 아니라 그렇게 납품 밸류체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결정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자금을 이렇게 양극재 광양 양극재 공장이나 뭐 구형에 돈이 이렇게 아까 보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걸 떠나서 밑에가 좀 핵심이 있습니다. 인상 허경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점유율이 73%, 구형 허경 같은 경우는 중국 점유율이 99%, 천연 허경 같은 경우는 중국 점유율이 83%입니다. 중국이 지금 실제적으로 중국의 화유 코발트죠. 화유 코발트를 통해서 협업은 하고 있기는 있는데 가장 종국에는 에너지 자립화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아까 봤던 유럽 쪽에서의 아까 그 내용이 하나 있죠. IRM 말고 CRMO, CRMA 이런 거라든지 또는 FEOC라든지 IR 규정이 들어갔을 때 그에 대한 상대적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전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에너지원에 차립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장기 플랜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한 줄로 딱 적어놨는데 아르헨티나 염호 포함해서 염호 광물 연료부터 양극재 핵심 전구체라든지 음극재 들어가는 구형 허경까지 밸류체인은 내재하겠다는 건 뭐냐면 모든 2차 전지 소재의 모든 내가 그 원소 자체를 전부 다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의 자료처럼 향후에 뭐 지금 트럼프로 인한 IRA 보조금 축소 이슈라든지 또는 전기세 캐즘 돌파에 대한 시간 자체가 이런 그래프처럼 막 올라가기만 한다면은 이만큼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만약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기가 시기니만큼 지금 2차 전지의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조금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NXT에서 빠지는 흐름이 있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과연 이거를 받는 게 맞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번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기사를 봐가지고 요까지 내용을 다 봤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실제적으로 이 NXT에 흐르는데 과거 기준으로 살펴드리면 2020년 9월달 정도에 유상증자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 5년 기준으로는 가장 빠른 시기가 되고요. 그때가 제가 추정할 때는 대략 11월 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정도가 됩니다. 요 보시게 되면 요죠 권리락이 있죠. 그러니까 2020년 12월 9일 날 유상증자가 최종 등이 됐고 유상증자 발표 자체는 거의 2달 전, 딱 요맘때 지금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그때처럼 가면 좋겠지만 주주분 입장에서는 당시 2020년 기준으로 9만 원대 주가가 거의 계속 내려가고 있던 시점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아마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8, 9, 10월 달 정도에 지금같이 유상증 공시가 나왔고 그러면 뭐 배정 기준일, 청약일, 납입일에가 실제적으로 유상증자는 12월 9일 정도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권리락 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략 한 달 정도에 추정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왜냐하면은 아까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게 시기는 조금 다른데 발표한 날하고 권리락 하는 데까지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그럼 역으로 추적을 하게 되면 그 당시 같은 경우도 권리락 기준일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9일 정도, 19일 정도가 기준일이었고 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1월 말 요 정도 시점에 5년 전에 유상증자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또 이때는 지금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과거에 포스코 퓨처엠이 2020년도 12월 달에 유상증자를 발표하고도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오늘은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분석은 하지 않고 지금 주가 관점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계속 약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이슈 자체는 NX의 반응처럼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간 비교해 보면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부진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SDI와 포스코 퓨처엠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풀어보도록 하죠. 실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을 놓고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초 소재 산업과 에너지 소재가 있는데 25년도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아이다 하더라도 당연히 양극재, 음극재로 보존되어 있는 에너지 소재 사업 부분에 엄청난 비중을 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겪어야 될 산도 많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주 구성에서는 조금 다른 게 포스코 홀딩스가 현재 1분기 기준으로 59%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 포함해서 특수관계인 포함이 62.5, 여기에 국민연금이 대략 5%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쪽은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미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 포함해서 기타 여타 계열사의 1조 원 이상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때문에 1조 1천억 정도 유상증자의 절반 이상은 포스코가 담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면 물론 이 또한 유상증자 1조 1천에 따른 주가 희석 요인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희석 요인이란 건 뭐냐 하면은 유상증자 관점에서 주식수가 1100만 주가 늘어나니까 주식을 받고 안 받고 수준에서 대략적으로 정자 비율이 14.8%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이만큼의 주가 희석 요인은 발생을 합니다. 희석 요인을 쉽게 말해서 주가가 그 정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건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뭐 꼭 이렇게 뭐 평가할 건 아닙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주요 주주, 일반 소액 주주의 비중은 33%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지게 보게 되면 주주 구성을 보게 되면은 쭉쭉쭉 나올 건데 밑에 보게 되면은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가 59.4, 국민연금이 5.4, 그리고 아까 말했죠. 주호 지분 60% 넘기 때문에 소액 주주의 비중은 대략 33%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면 단순 계산인데 1조 1천억 중에서 소액 주주, 우리가 보는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이 주주분들이 실제로 부담할 비용은 3,300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1조 1천이라는 단어, 왜 그러냐면 SDI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분율이 저렇게 높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상대 비교한다는 건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내용은 조금 길어졌는데 현재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마침 또 시장의 어떤 관점에서도 현재 수준에서 뭐 2차전지라든지 소재에 대한 업황 자체가 상당히 난항을 보이고 있고 마침 최근에 2차전지 소재주들의 주가가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바로미터로 갖는 소재 바로미터 차가 팔리고 안 팔리고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리튬 선물의 가격이 최근 많이 부진한 것도 사실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1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3월달, 4월달 기치면서 양극재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다만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넘어야 될 산이 좀 크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마침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쉽게 하락 추세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 당장 NXT의 가격을 보고 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 앞으로 6월 중순까지의 인터벌을 둔다면 보유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여부 자체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의 어떤 시장 변동성을 보고 판단해도 늦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제가 유상증자 영상을 찍게 되면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영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가 희석 요인에서 투자가 관점에서 단기 투자가는 당연히
주가를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한번 이 장기라는 거는 이거는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1년 정도의 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2년, 3년 이상까지 기간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의 유상증자가 물론 지금 상태에서 당연히 악재가 맞고 주가 여전히 레벨이 높기 때문에 10만 원 밑으로도 언제든 뚫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다시 2, 3년 후까지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증자를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문제. 하지만 굳이 현재 시점에 투미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그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오케이란 말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요지는 그래요. 이거는 기존 SDI는 다르다. 예, 좀 다르고 또 하나가 포스코 퓨처엠이 아픈 손가락이 응급제 쪽인데 응급제가 실적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응급제 같은 게 중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재화를 위한 뭐 불가피한 선택이다 볼 수 있고 왜 이 시점이었냐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건 아마 포스코 홀딩스에서 풀어줘야 될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